자,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라는 거를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통계에서 좀 배웠는데, 사실 확률이라는 거 엄연히 얘기하자면, 그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과 되게 엄밀한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학생들을 뭐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제 뭐 일주일간 뭐 TV 시청 시간?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학생들 다 분류를 해봤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시간에서 2시간 보내, 2시간에서 4시간 미만 보내, 4시간에서 6시간 미만 보내, 6에서 8까지.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학생들을 총 뭐, 20명 있다고 해볼까요? 20명. 그래서 이제 4명, 6명, 7명, 여기가 3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원래 확률이라는 게 저렇게 통계 자료를 다 조사해놓고 나서 저기서 아무나 한 명 뽑는 거야. 아무나 한 명. 자, 내가 여기 있는 20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 눈 감고 이놈 시키, 딱 이렇게 찝어봤어. 근데 그 사람이 TV 시청 시간에 4 이상 6 미만일 확률을 그럼 뭘로 구할까? 그죠. 상대도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도수까지 내가 나타내면 이거잖아? 상대도수까지 옆에다 쓰면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20분의 4, 0.1걸요 아마? 여기 0. 그러면 얼마래나? 3 되겠다. 그럼 여기는 0.35 되겠죠? 여기는 아마 0.15 되고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합이 1이고. 자, 그러면 이런 상대도수들이 실제로 이제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내가 이 20명 중에 아무나 한 명 띡 그냥 눈 감고 골라봤더니 그 사람이 TV 시청 시간이 뭐 몇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 확률. 그러니까 4에서 6가지일 확률이 0.35 또는 2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확률이라는 게 저런 통계 자료에서 어떤 특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통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를 예를 들자면 대통령 지지도가 뭐 53%다라고 치면은 내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딱 골랐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을 지지할 확률이 53%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상대도수, 사람들의 상대도수가 53%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에서 어떤 계급별로 내가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구간에 속하는 이제 그 구간에 이제 해당하는 계급의 상대도수가 원래는 확률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중등 2학년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날라가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해당 특정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의 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도수 분포표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뭐 TV 시청 시간이 4 이상 6 미만일 확률 그런 이제 말로도 좀 바뀌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도수분의 그러니까 전체 도수분의 이제 상대 도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중등스럽게 얘기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자,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의 수들이란 말이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다 도수라는 말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집합의 원소라는 말로 좀 바뀌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고등과정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면 경우의 수로 계산한다. 그런데 원래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보통 통계 자료에서의 특정 계급의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를 먼저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165쪽에 맨 위에 있는 말이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는 165쪽에 EX 문제도 그렇잖아. 내가 동전을 연락에 던져봤더니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실제로 통계로 내보니까 점점 이제 두 면 중에 한 면이 앞면이고 두 면 중에 한 면은 뒷면이니까 점점 통계치를 쌓다 보니 이제 확률이 앞면 나올 확률이 둘 중에 하나 즉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더라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57-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학에서의 확률이라는 거 원래 이제 통계 자료. 그러니까 내가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흔히 앞면 아니면 뒷면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게 실제 수학적 확률이 나오는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동전 한 1000번, 10,000번, 20,000번 막 100만 번 던져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2분의 1에 가깝다더라라고 확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이제 다 통계에서 쓰는 이입니다. 실제로는. 예, 통계라는 과목을 이제 나중에 대학교나 이런 데서 들어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통계치를 내서 확률을 확인하지 이제 수학처럼 막 이렇게 이제 중등 수학처럼 막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결론 내지는 않아요. 사실. 자, 아무튼 이제 중등사학에서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문제를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 조금 확률의 의미가 원래는 또 통계적인 의미가 원래는 강하더라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 좀 썰을 길게 풀어본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이런 그 통계까지 막 이렇게 들먹이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요. 거기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조금 갑자기 조금 어려운 게 훅 치고 들어오는데 기능환통에서는 예제 같은 거는 조금 나중에 심화 문제에서 좀 푸는 문제들인데 왜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개념한통 교재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예제 57번은 뭐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166쪽에 57-1번 같은 거 잘 푸시면 돼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이제 처음 나오는 수가 x고 두 번째 나오는 수가 y인데 자,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2y에서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수 더하기 두 번째 나오는 수의 두 배에서 두 배를 더해서 이제 7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나오는 확률 문제는 다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는 거라서 자, 경우의 수가 전체 내가 우리 이 문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그 중에 몇 가지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비율을 내는 겁니다. 그럼 원래 주사를 이 두 개를 또는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주사위 또는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36으로 계산을 하겠죠?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36개. 요거 이제 왜 36개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있을까요? 자, 괜찮죠? 66에 36.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지든 또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룬의 조합은 36가지. 그 36가지의 조합 중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냐. 그걸 이제 찾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값을 먼저 일일이 정하셔야 되고, 여기서 Y 개수가 E니까 되도록이면 Y를 먼저 정해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X, Y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다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에 1 집어넣어 보면은, 자,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수죠. 1 집어넣으면 X가 5 돼야 되고, 그럼 이게 1차함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조금 숙련된 중이들은 그냥 여기서 X에 1, 2, 3 이렇게 늘려가면서, 뭐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Y가 이제 이게 하나씩 늘어나면 y 개수가 2이기 때문에 x는 100% 둘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야. 1차 함수로 따지면 이거거든요. 자, 이거 1차 함수씩 바꾸면은 이거예요. 자, 이건데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둘 늘어나는 동안 y가 하나 줄어든다. 그럼 거꾸로 y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x가 둘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기울기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y가 하나씩 늘어날 때 x는 두 개씩 줄어들으니까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xy의 순서쌍은 저거 세 개. 외에는 더 없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상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36가지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주사위의 순서쌍은 3개이니까 구하는 확률이 이겁니다. 약분까지 꼭 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경우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몇 가지 벌어질 거냐 이런 비율을 재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풀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확률 문제가 개념 한 통을 조금 풀어보다 보면 그렇게 막 이제 그 유형이 이제 되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 오늘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좀 부족한 유형은 조금 비원해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내가 확률이 통계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반 학생들을 다 조사해서 전체 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를 이제 비율을 내서 만드는 상대 도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이. 그럼 상대 도수는 총합이 1이었으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특정 계급의 상대 도수는 1보다 더 커질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확률도 반드시, 자, 여기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확률이 상대도수 개념이라서 확률은 절대로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0보다 더 작아질 수도 없고요. 자, 말 그대로 전체 경우 중에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비율을 내서 만드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률은 여기 있는 0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무조건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확률이 0이 될 때와 1이 될 때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167쪽에 뭐 EX 문제에도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라고 하면서 EX 58-1번 보시면 됩니다. 자,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6가지 눈 중에서 소수는 2, 3, 5, 3가지죠? 여기서 이거 꼭 틀리는 분들이, 1도 소수지 하면서 6분의 4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을 것 같지만, 진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강사 생활 해보다 보면 부지기수야. 자, 그럼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는 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7 이상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6가지 중에 한 가지도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계급의 상대도수가 그럼 0인 거지. 이렇게. 6분의 0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1, 2, 3, 4, 5, 6이 다 자연수 아닌가? 다 모으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1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읽으면은 절대 7 이상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확률이 0인 거야. 무조건 자연수만 나와. 그러니까 확률이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0이 되는 것과 1이 되는 것의 의미를 국어적으로 조금 얘기하면은 확률이 1이 된다. 반드시 발생한다. 해당 사건이 무조건 발생한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자, 수학에서는 이제 저렇게 확률이 1이 된다, 0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크게 별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P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기 이제 169쪽을 보시면 돼요. 이제 유제 별거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169쪽을 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문제를 보니까 59-1번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자, 경품에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첨 뭐 쿠폰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면 10개 중에서 꽝인 게 그러면 9개인 거잖아요.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10분의 1이 우리가 이거를 당첨률이라고 할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10개 중에 1개가 당첨 쿠폰인 거야. 꽝인 게 그러면 9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꽝의 확률. 꽝 확률도 그러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할 거예요? 10분의 9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그럼 뭘로 조금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장처럼 보이겠다. 상대 도수의 합과 같은 거라고.
자, 우리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통계 배울 때 뭐라고 해서 상대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전체 자료를 뭐뭐인 것과 뭐뭐가 아닌 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당첨될 확률, 그럼 당첨되지 않은 확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1에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자, 사건이 피일 확률. 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했을 때는 1이다. 라면 이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 뭐, 내 이름에 A라고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나중에, 자꾸 고등과정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고 하면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이 Q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와 Q의 관계를 합치면 1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P를 빼면은 다른 한쪽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게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알아야 될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 그래서 이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일 때 그렇지 않은 확률이 Q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다른 말로는 여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명칭은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9쪽에 중요한 문제는 정작 따로 있는데 29-2번이거든요. 59-2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합쳐서 1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도 좀 할 수도 있냐면,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적어도 한 개는 앞면, 이제 동전이 A, B 두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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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앞면, 앞면 이게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야. 여기 뭐야? 여기 뒷면 해야지. 자,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야 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얘기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체 경우 네 가지인 거 맞죠? 그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네요. 맞죠? 네,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자, 여기는 어때?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확률의 합은 얼마야 되죠? 여기 확률의 합은 1이죠? 그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국어로 바꿔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4분의 3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앞면. 확률이란 말은 조금 생략할게요.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거든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상황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 표현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의 확률 플러스, 그러면은 여기는요. 이게 말 바꾸면 뭐가 될까요? 모두 다 뭐죠? 앞면, 뒷면. 그쵸? 모두 다 뒷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확률을 합치면 전체 상대 도수의 합인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위에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나중에 이런 말들을, 이런 이제 상황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가면서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것과, 자, 여기 이렇게 둘이 합쳐서 1이 되는 관계 있을 때, 아까 여사건이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가 사건 A라고 치면은 여기는 둘이 합쳐서 여기는 사건 A가 될 확률이 합쳐서 1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건이니까 마치, 자, 만약에 내가 A하고 B를 곱해서 1이야. 그럼 B는 서로는 서로의 역수가 되는 거죠. A는 B의 역수, B는 A의 역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사건 A라고 하면 여기는 사건 A의 여사건 이렇게 부르거든요. 합쳐서 1이 되는 관계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여사건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튼 명칭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여사건이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돼요. 합쳐서 1이 되는 관계. 자, 적어도 하나는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 합쳐서 1이 되는 사건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를 요걸로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기를 이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앞면과 이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건 뒷면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를 또 바꿔주는 거라고. 아, 여기 두고 있구나. 하나. 손에 들고 있는데 찾고 있었어.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쉽거든요. 자, 왜 이런 걸 강조하고 앉아 있냐면 이제 뒤에 유지나 예제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59번하고 59-2번 같이 봅시다. 자, 이제 59-2번. 이제 예제 59번을 먼저 볼게요. 자, 이제 170쪽에 예제 59번 봅시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동전을, 동전이야.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 자,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에서 소수의 능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조금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로 다른 주사위 A, B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적어도 하나는, 자, 소수, 이런 거잖아요. 주사위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소수,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는 합쳐서, 요거랑 합쳐서 1이 되는 관계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는 적어도 하나는 소수라는 얘기는 A에서 소수가 나와도 되고 B에서 소수가 나와도 되고 그런 거니까 둘 다 소수가 나와도 되고 그러면은 되게 가지수가 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서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완전 머리 아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소수이면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어떤 게 확률을 구하기가 더 쉽냐면 자, 여기랑 합쳐서 1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모두 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적어도 하나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요. 자, 그러면 소수니까 소수랑 반대되는 말 뭐지?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소수가 아닌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돼요. 그냥 부정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수학에서 이렇게 합쳐서 1이 되는 관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법을. 자, 지금 이제 확률은 이렇게 조금 약간 국어 같은 성격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적어도 하나는 모두 다 소수면 소수가 아닌 모두 다 소수가 아닌 확률을 구해서 여기를 구해주면 1에서 빼가지고 여기를 구하는 거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오늘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훨씬 약해요. 자, 그러면 그걸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모두 다 소수가 아니어야 돼. 근데 주사위에서는 2, 3, 5 빼면은 소수가 아닌 거죠. 1, 4, 6인 거죠. 그럼 내가 A에서 1 나오면 되는 거고 B에서는 1, 4, 6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소수가 아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씩 몇 번 세야 될까요? 응? 5번, 3번. 응? 뭐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럼 세 가지씩 몇 번 세야 되냐면 3번. 3 곱하기 3이요. 자, 소수가 아닌 수가 세 가지씩 나오니까 짝지어서 총 9가지. 자,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를 센 거죠? 근데 우리는 확률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아까 썼다 지웠는데 몇 가지였어요? 36가지죠.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9가지가 모두 다 소수가 아닐 확률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36분의 9. 그럼 36가지 중에 9가지가 모두 다 소수가 아닌 경우의 수니까 자, 나머지 36가지 중에 몇 가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수는 7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합쳐서 1이 되는 관계에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서 여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대체로 확률에서 나오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이런 풀이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건의 확률을 이제 구할 때 실제로 계산이 동반되는 것보다는 상황을 설계하는 쪽에 조금 풀이 과정을 좀 맞춰 놓으셔야 돼요. 상황을 설계하는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문제들이 좀 제법 있어요. 자, 그게 유제 59-2번. 하나 더 그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 유제 59-2번도. 자, 문제 읽어보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일 확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두 명을 뽑는데. 자, 그러니까 여자 3명, 남자 4명. 그럼 총 7명이죠? 그럼 우리가 대표 두 명을 뽑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처음반에 있는 문제는 경우의 수분이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7명이에요. 7명 중에 2명을 뽑아. 자, 그러면 7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자, 7명 중에 1명 뽑고 6명 중에 1명 뽑는데,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적어도 이런 거 빼고, 자, 뭐 뽑을 때 문제가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야 되나? 그죠?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2 곱하기 1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1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21가지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남명이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그거를 이제 대놓고 이제 남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이게 뭐 분류를 하면 이렇게는 해. 뭐냐면 남자 이렇게 뽑힐 경우, 남자 여자 뽑힐 경우, 여자 뽑힐 경우로 상황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 21가지는 남자 아니면 남녀 하나 아니면 여여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구해서 빼면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총합이 21가지니까. 원래 이런 논리로 풀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요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좀 푸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나중에 심화 문제까지 생각하면 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지. 자, 전체 상황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남녀, 여여 이렇게 구분해서 푸셔도 되겠고.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적어도 하나는 남자. 자, 그럼 번역지를 해봅시다. 더해서 1이 되는 사건을 말로 표현하면 돼요. 모두 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은 모두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럼 남자라는 표현은 뭘로 바꿀까요? 여자. 남자의 반대, 여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여자일 확률. 자, 그럼 모두 다 여자일 경우의 수. 자, 그럼 모두 다 여자로만 뽑힐 경우의 수. 여자 몇 명 있어요?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21가지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시다. 3명 중에서 2명 선택. 그러면 이렇게 또 계산하겠지. 3명 중에서 1명 선택하고 남는 2명 중에서 1명 선택하는데 순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뽑은 2명끼리 나누어서 3가지. 자, 이렇게요. 자, 모두 다 여자일 경우는 21가지 중에 3가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자, 더해서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은 경우에서 더해서 1이 되는 값을 찾으면은 21가지 중에 18가지.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여기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들을 좀 풀어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다. 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따위의 말들은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와 합이 1이 되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 그 관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을 구하는데 써먹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뭐 못 알아들은 말 없었으면요. 여기까지 좀 뭐 실제로 문제 풀게 되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선생님 문제 풀이 보면서 예, 익혀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한 장 더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확률의 연산이라는 걸 좀 하거든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뭐 이거는 나중에 영상 보면서 다시 따라와도 되니까 이런 거는 뭐 필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의 연산이라는 거를 하기로 했는데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원래 경우의 수를 셀 때 원칙이 뭐였죠? 일일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세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 의해서 연산은 덧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도 기본적인 연산들이 전체 경우의 수가 문제에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더해가면서 여기를 세게 되거든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여기를 세게 되니까 기본적인 확률의 연산도 덧셈이에요, 덧셈. 자, 왜 그런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EX 60-1 보시면은 거기 170쪽에 60-1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이거죠. 자, 첫 번째, 여기는 공, 전체에 공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9개 공 중에서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내가 흰 공 여러 번 뽑다 보면은 점점 확률이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서 자, 3분의 1이 전부 될 거예요. 약분 따로 안 할게요. 원래는 답을 쓸 때는 약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여기다 약분하는 결과는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2개의 공이 있으니까 이제 검은 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9분의 2에 그 확률이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뽑을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해봐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9개 공이 있는데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흰 공 3가지에 검은 공 2가지를 뽑을 경우를 더 세워서 모아야 되니까 저게 3 더하기 1을 할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아니고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경우의 수끼리 모아서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경우의 수끼리 이제 모아지는 게 기본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쪼개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합을 쪼개서 쓰면은 9분의 3 더하기 9분의 1로 내가 쓴다라고 해서 양쪽의 결과가 다른 건 아니죠.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는 9분의 3과 9분의 1은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고 읽어보면은 이걸 그냥 한글로 읽으면은 9분의 3은 흰 공이 나올 확률, 9분의 1은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끼리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은 확률끼리도 실제로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연산과 확률의 연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달라지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자, 내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해서 구한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구해도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바로 이제 두 쪽 건너뛰어서요. 거기 172쪽에 61-1번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61-1번 보시면은 주사위, 아, 170, 여기 4쪽이구나. 나 페이지 잘못 읽었어요. 허허,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이제 174쪽에 1번 보시면은 조금 예시가 그닥 좋지 않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 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뒷면 나오려면 두 면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 6분의 3이에요. 약분 역시 안 할게요. 원래 약분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는 동전과 주사위 던질 때 뒷면 나오고 주사위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동전 한 개에 주사위에 소수의 는 세 가지가 짝지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자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내가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있고 주사위는 1에서 6까지의 문 중에 하나가 앞면 또는 뒷면에 짝지어지는 거니까 자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 그럼 6가지씩 두 번 세야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또는 2 곱하기 6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세게 되는 거죠. 자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관계라고요. 이 문제는. 자 그러니까 6가지씩 두 번 세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앞면 하나에 소수의 눈 세 가지가 짝지어지는 거니까 그냥 세 가지라고 세도 되지만 앞면 한 가지에다가 자, 이렇게 뒷면 한 가지구나. 뒷면 한 가지에다가 소수의 눈 세 가지를 이렇게 짝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률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 생각해 보면 자, 뒷면 하나 나오는데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 눈이 이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곱하는 거죠. 자, 근데 확률이니까 이런 게 들러붙으면서 어떻게 읽기도 하냐면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2분의 1과 6분의 3을 곱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곱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그럼 2분의 1은 여기 뒷면 나올 확률, 6분의 3은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자, 여기서처럼, 자,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곱했죠? 자, 그러면 확률끼리도 실제로 곱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썼던 연산들이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더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면은 확률끼리로 더해도 되는 거고, 자, 내가 여기서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난 곱해서 구했을 건데 나눈 문제면 확률끼리 곱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생각해서 풀면은 그런 연산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73쪽 보시요. 173쪽에 이제 조금 약간 앞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네? 너네들은 75페이지니? 그러니까 한쪽 앞으로 넘어오자고. 중간에 이제 일부러 한 장 건너 뛴 거였거든요. 172에서 174로. 그 173쪽에 유제 60-1이야. 60-1번을 할까요? 자, 60-1번? 60-2번으로 합시다. 60-2번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제 적힌 숫자가 10의 약수거나 3의 배수인 거 찾아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20장 중에 10의 약수니까 몇 개 있을까요? 1, 2, 50이니까 4개 맞죠? 네. 10의 약수니까. 자, 10의 약수니까 4개 있고요. 자, 여기는 10의 약수가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4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3의 배수. 그렇죠. 6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항상 10의 약수이거나 이제 또는의 의미죠. 이제 3의 배수 1,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경우의 수끼리 뭐 했을까요? 자, 경우의 수끼리 더해서 구해요? 곱해서 구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세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세서 모으는 거니까. 더했겠죠. 그럼 확률끼리도 더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0분에 3, 6, 9, 15, 12, 15, 18, 6가지죠. 자, 이렇게. 원래는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이런 거 분모가 어떻게 됐죠? 4가지에다 6가지 추가해서 총 몇 가지인지 세는, 그럼 모아서 세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확률끼리도 그러면 내가 더해서 20분의 4 더하기 6으로 계산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조금 느끼시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문제풀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174쪽에 61-2번 보시면, 자, 이런 거요. 그냥 확률이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자, 지연이랑 수빈이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모두 다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게 확률 문제라서 그렇지, 지연이가 합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3가지고, 수빈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2가지면, 지연이나 수빈이가 합격할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경우의 수끼리 뭐 해야 될까요? 곱하겠죠. 그럼 확률끼리도 곱하는 관계 있는 거라고. 그냥 확률끼리도 곱하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경우의 수끼리 곱해서 구했겠구나. 이게 무슨 지연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빈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나와 있어서 둘 다 합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곱해서 구했을 거니까 확률 문제도 곱해서 구하는 거다. 자, 이렇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1-1번도 이제 그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전기 스위치 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기 스위치 문제, 거기 유제, 거기 175쪽에 유제 보시면은 이제 전기 스위치 문제가 나오잖아요. 61-1번.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구조 직렬 연결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자, 그럼 A, B가 둘 다, 이게 스위치가 닫힌다는 건 스위치가 눌러진다는 얘기예요. 스위치가 열린다는 건 스위치가 안 눌러졌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닫혔다, 열렸다 이런 것도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 자, 아무튼 이제 스위치 A, B가 닫힐 확률, 예, 스위치가 눌려질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위치가 두 개가 다 눌려야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문제 구조상. 그럼 둘 다 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둘 다 닫힐 확률. 모두 닫힐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닫혀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치면 경우의 수끼리 더해서 구했을까요? 곱해서 구했을까요? 예, 곱해서 구했겠죠? 그러면 확률끼리도 곱해서 구한다. 자, 확률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더해서 곱해서 구했을 것이니 확률끼리도 나는 더해서 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뭐 예제 61-1번 같은 것도 그냥 읽기만 해볼까요? 자, 비열 확률. 자, 이게 원래 통계에 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날씨 문제 그런 것들도 잘 나오는데, 자, 이제 내일 비가 올 확률, 모레 비가 올 확률이 30%, 80%, 그럼 우리가 분수꼴로 고치면 10분의 3, 10분의 8. 그럼 얘네들을 뭐해서 구할까요? 이틀 연속 모두 다 비가 와야 되니까요. 예, 또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였으면 곱했을 거니까. 확률 길이도 곱해서 구하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관계랑 엮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저기 176쪽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6쪽에 자, 그러면은 이제 61-2번 봅시다. 예제 61-2번이에요. 거기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설계를 해볼까요? 자, 상황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소은이나 상표라는 애가 있는데 약속 장소에서 못 만나.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장소에 안 나오면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소은이만 나오고 상표 나오고 소은이는 나왔는데 상표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다 일일이 원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나 계산을 하면 화나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세 가지나 조사하면 복잡하니까, 자, 이거랑 더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랑 더해서 1이 되는 확률은 여기 어떤 걸로 글을 써야 될까요? 글을 먼저 완성. 약속 장소에 어떤다? 네, 그렇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다. 그냥 말을 부정문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거는. 적어도 이런 말 없는 것들은 그냥 부정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꾸면은 약속 장소에서 만날 확률 여기를 구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속 장소에서 만나려면 둘 다 기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둘 다 나올 확률 4분의 1과 5분의 3. 자, 이거는 하나는 약속을 지킬 확률이고 하나는 못 지킬 확률이에요. 그럼 둘 다 지켜야 되는 거 맞죠? 둘 다 지켜야 될 확률이니까 한 사람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또 다른 상표라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5분의 얼마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렇죠. 5분의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그거랑 합쳐서 1이 되는 관계인 5분의 2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과 5분의 1은 뭐 해야 될까요? 둘 다 나와야 되니까 맞아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아마 10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자 여기랑 더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찾으시면 이걸로 구해지는 거지. 자, 괜찮죠? 자,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을 좀 한 방에 구하기 부담스러울 때는 자,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에 해당하는 상황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이랑 이렇게 엮어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1-1, 3번도 한번 해볼까요? 61-3번도 하나만 해볼까? 뭐, 이거는 좀 쉬울 것 같다. 61-4로 해보자.
유제 61-4번으로 조금 가볼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어떤 시험에 합격 확률이 2분의 1, 5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3명 중에 2명이 합격할 확률. 자, 3명 중 2명이 2명 이상이네. 2명이 정확하게 2명이 아니네요. 2명 이상이 합격할 확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조금 여기랑 합쳐서 1이 되는 상황을 한번 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3명 중에 2명 이상이 합격한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만 합격하거나 셋 다 불합격하거나. 근데 두 가지 상황이나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합쳐서 1이 되는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이상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합격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자, 이렇게 3명 중에 이렇게 이제 글 만들어 볼게요. 자, 3명 중에 1명만 합격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3명 다 불합격. 자, 이것까지 생각해야지 다 모여서 전체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는 전체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구하는 게 편할지 여기를 조금 구하는 게 편할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이제 계산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 여기를 계산하셔도 되는데, 대놓고. 자, 그럼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 그러면 여기가 갑을 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자, 갑을 병 해놓고, 자, 3명이 다 합격해도 괜찮고요. 3명 중에 2명만 합격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설계를 하자고. 자, 이렇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상황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합격할 상황은 저렇게 4가지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설계를 해야 돼요. 막상 또 집에 가서 해보면 어려울 거야. 자, 그럼 셋 다 합격해도 괜찮고, 이렇게 세 사람 중에 2명만 합격해도 괜찮고. 근데 세 사람 중에 2명만 합격하는 상황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나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자, 한번 또 계산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워졌는데, 처음 안에 푸는 문제 치고는.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럼 셋 다 합격. 그럼 셋 다 합격 확률을 그냥 적어요. 그럼 걔네들 다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셋 다 합격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곱할 거니까 그냥 확률끼리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5분의 1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하나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보면서 이제 숫자를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가볼이 다 합격한 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가요. 몇 분의 몇으로 적어야 할까요? 합격하지 못할 거니까 3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 10분의 1이 나와요. 자, 조금 약간 숫자가 좀 작아지겠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로 합격하고, 자, 여기는 을이 불합격할 확률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5분의 2, 이렇게. 여기는 병이 합격하는 거니까 3분의 1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분의 2가 되나요? 자, 여기도 이제 밑에 것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뭐 결과들은 다 알아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할 거니까, 여기랑 위에 거랑, 맨 위에 거랑 다르지 않아요? 5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4가지 상황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로 또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봐라 라는 문제면은 얘네들을 다 곱할까 더할까?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다 더했겠죠? 일일이 모아서 몇 가지인지 총 몇 가지인지 세는 문제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도 마지막에는 합치셔야 돼요. 통분까지 좀 해야 되겠죠, 30으로. 자, 그래서 이제 30분의 얼마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6, 5, 그 다음에 4, 6을 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계산하셔야 돼요. 21가지 나오니까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역시 이제 나이 먹은 티 나는. 그 19인가요? 저 이렇게 나가겠네요. 여기가 이상한 거 없죠, 그러면. 네. 저 여기 이상한 계산이 없었으면, 어우, 왜 문제가 훅 어려워져서 좀 시간이 한참 걸렸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확률, 어이구야. 아이씨, 되게 듣기 싫은 소리 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의 연산을 좀 해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177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의 연산에서 조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도형 문제랑 뭐 그 연속해서 뽑고 넣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아까처럼 막 내용 하드한 건 아니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EX 문제 거기 177쪽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단순하거든요. 62-1번 봤을 때 자, 공 3개, 2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5개의 공이 있는데, 5개 중에 3개가 흰 거, 검은 공이 2개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5개 중에 한 개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자, 첫 번째도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이고. 자, 그러면은 내가 5개 중에서 3개가 흰 공이니까, 5분의 3. 그러면 내가 딱 흰 공인 거 확인하고 다시 안 보이게 집어넣어서 골라가지고 또 흰 공을 뽑는 거니까 전체 5개 중에 또 3개를 뽑는 그런 확률이 되겠죠? 두 번째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복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자, 이렇게 25분의 9가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흰 공이 나올 경우와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경우 짝지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니까 확률끼리도 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흰 공을 다시 넣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흰 공 뽑을 때는 5개 중에 3개인 건 맞는데 두 번째 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체가 몇 개로 변할까요? 4개로 변하겠죠. 그렇죠? 내가 5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나서 휙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만 남겨있겠죠? 그럼 4개 중에서 흰 공이 여전히 3개일까? 흰 공을 뽑아서 버렸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첫 번째 뽑을 때랑. 그래서 다시 넣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개만 남아 있었겠죠. 하나씩 줄이시면 돼요. 곱하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그만하라고 그러나? 수업 그만하라고 깜깜거리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가끔가다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도 별건 없습니다. 뭐 도형의 넓이를 복잡하게 구하는 그런 문제가 중위 과정에서 이렇게 좀처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EX 문제만 봐도 비원을 풀 거예요. 자, 여기 63-1번에는 구등분대 표적 중에 자, 몇 칸 색칠돼 있죠? 3칸이죠? 그 9개 중에 3칸 내가 띵 쏴서 얻어맞으면 표적의 색칠 부분에 맞을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9칸 중에 3칸을 맞추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전체 넓이분의 해당 표적에 맞을 도형의 넓이를 비율을 내서 확률을 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 180쪽에 유제 한번 보실래요? 유제 63-1번. 예,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이 3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원 3개가 그려져 있고요. 이제 색칠 뭐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자, 사설을 한번 싸서 여기 3점짜리 칸에 맞을 확률 이런 걸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반지름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 있는 세 원의 닮은 비를 알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여기 문제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이니까 닮은 비가 1대 2대 3이겠죠. 근데 나는 여기 3점짜리 칸에 넓이의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전체 넓이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3점짜리 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점짜리 칸은 자, 여기 우리가 가장 작은 원, 중간 원, 이제 제일 큰 원의 비율을 조금 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내보게 되면 닮은 비가 1대 2대 3이잖아요. 반지름이 1, 2, 3이니까.
넓이비를 이렇게 닮은비의 제곱을 이용해서 제형 1대 해야 되고, 그쵸?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빗금친 칸은 여기는 이 중간원에서 작은 원이 빠진 거지? 그치? 그럼 전체 넓이는 3제곱이라고. 3제곱에 해당하는 비율이고요. 자, 여기서 이 중에서 내가 2제곱 중에서 1제곱이 빠진 칸에 맞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반드시 2제곱 빼기 1제곱도 해서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또 9분의 3인가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률을 약분해서 3분의 1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죠.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확률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 중에서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의 확률을 이제 좀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